제가 68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덥고 가을이 돼야 되는데 한여름이 너무 한여름같이 더 더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뿐 아니라요, 정치권에서도 감지한 추석 민심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내외에 대한 분노가 커져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이 됐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보는 추석 민심도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민주당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달랐죠.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보는 게 달랐던 추석 민심. 시민들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네, 키워드가 땡땡땡에 화난 민심인데 일단 화가 난 걸 전제로 했습니다. 상당히 거친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을 수도 있고요. 각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나와 계신 네 분은 어떤 민심을 들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먼저 김유정 의원님. 키워드를 하나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폭염 그리고 물가 그 폭염 때문에 사실은 채소값이나 이런 게 폭등해 버렸어요. 다 녹아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의료 대란 문제. 실제로 주변에서 중환 수술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빠질 수 없는 김건희 여사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또 일반 국민의 정서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여권 내부에서조차 불만과 비판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만히 그냥 계셔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 목소리 너무 높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굉장히 컸다라고 정리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예. 싸우기만 하고 반복되는 정치권 국회 운영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분노하신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의료 대란에 있어서 지금 응급실 이용을 줄여가면서 국민들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당 야당 전부 다 같이 동반자로서 이 난국을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매서웠고 아까 언급하신 대로 물가에 대해서도 매서운 회초리를 드셔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김부엽 의원님. 전남 영광 곡성 다녀오셨죠? 예, 그쪽에 자주 갑니다.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쪽에서 들은 민심은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민심이었습니다. 심리적 탄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만난 추석 민심은 심리적 탄핵 상태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덕분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대 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역별로도 세대별로도 균등하게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우선은 무더위나 의료 대란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죠. 근데 네. 그런 걸 제외하고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단연코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많은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인물은 역시 영부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마포대교의 현장 시찰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지난 추석과는 다르게 이번 추석엔 또 대통령 부부가 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연휴에 그게 상영도 됐고 앞으로 본격적인 공식 행보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그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을 영부인 스스로 만든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나왔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향한 쓴소리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라고 거침없이 얘기했고요. 신지호 부총장은 대통령실이 미니 수렴회 영부인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의혹을 한번 맺고 끊어야 된다. 명품백 입장 후에 공개 행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형 의원님, 네. 여당 내에서도 기류가 상당히 바뀐 건가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당연히 저희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금 더 메시지라든지 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더 많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대통령 부부가 오늘 체코 순방을 떠났거든요. 짧은 일정이긴 한데 이런 일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 글쎄 이제 원전 세일즈 하러 대통령이 2박 4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체코로 떠나셨는데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순방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도 좀 같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비행기 뜨면 지지율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석 민심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참이니까요. 김건희 여사 TV 틀면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지금 지난번에 마포대교 그 순시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 때문에 마통령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런 네. 얘기 볼멘 소리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또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 또 아무래도 일정을 하다 보면 또 보도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그게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동아줄처럼 여겼던 70대마저도 등 돌리고 또 TK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이런 마당인데 어떤 자신감에서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을 다 떠나서 평가를 떠나서 남편이 잘 되는 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정권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행보가 지금 이렇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까? 옆에서 정무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자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선 즈음에 본인이 합격력 위조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마음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MB 정권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미에 탄핵 직전 그다음에 임기 말 그 상황에서 20% 무너졌거든요. 17%, 8%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지금 20% 붕괴되면 사실 그 직전 임기 말적 상황, 탄핵 직전의 상황까지도 가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있고 여사의 행보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발 총선 직후에 참패하고 나서 민심에 경청하겠다 나부터 라고 했던 대통령의 그 말을 두 분이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조금 얘기하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오늘 오후에 통과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혐의 다 불러드릴까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예.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최혜병 사망 사건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조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네, 이 저희가 여-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이거 들어가지 않은 것 더 있습니다. 예. 관저공사 불법 의혹이 있죠.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출품 작품이었던 정자가 관저에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말고 오늘 보도 나온 거 재보선은 또 따로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어서 아마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까지 또 더 많은 다른 의혹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대통령이 또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향후에 이제 재표결 시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 직전에도 단일 대우는 아니었죠. 예. 사실은 최혜병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때 대략 그 3표 정도는 국힘에서 이른바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가 있었던 거로 표가 계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8명 중에 대략 3명 정도의 이탈표는 이미 있었던 거로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오늘 본회의 통과된 영부인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국회 내에서 무기명으로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조금 상황이 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폭로가 본격적으로 된 어떤 공천 개입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는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기면 국힘 내의 의원들도 좀 생각을 달리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윤영 의원님.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의 지독한 특검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이 되겠죠. 네,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저 입장이 될 텐데요. 뭐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의 힘으로 다수결을 민주주의가 마치 다수결이 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다수결은 자칫하면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을 여야 협치의 힘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거부권 걱정 없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발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금 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께서도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도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